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점심쯤이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직 갓난쟁이 딸은 유모차에 눕히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서는 한 손으론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앞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며 스쳐갔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유모차를 잡은 그때 따사로운 볕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한 그 순간 엄마는 세상의 어느 하나 부러운 것 없는 행복을 느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입니다. 지은이 박현, 펴낸 곳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남문님들 중에는 엄마 이 두 글자만으로도 눈물 뚝뚝 흘리는 분들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적지 않게 여러분들을 울게 해드린 것도 아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슬퍼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책들은 예를 들어서 린태조 시인이나 박광수 작가의 글들은 나의 어머니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 책은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들려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엄마, 나도 엄마랑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요. 태어난 순간부터 유년기를 거쳐 30이 넘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엄청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다 싶기는 한데 엄마랑 자식 간에 울고 웃으면서 때로는 마음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는 법이죠. 우리 아이들이 수줍게 건네는 귀여운 고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몇 개의 에피소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면 어디서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책이었던가 TV 프로그램이었던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식상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기 어려워졌다. 종종 생각날 때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어느 순간이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는 했으니까. 물론 나도 이제 대단히 많지는 않아도 또 마냥 어리다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아닌지라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한 이들과 지나온 시간만큼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쌓이기도 했다. 그중에서 유달리 즐거웠던 순간도 적지 않고 남달리 행복했던 몇몇 순간들도 떠오른다. 하나, 이 많은 순간 중에서 정확하게 한 장면만 꼽아야 한다면 역시 쉽지 않은 것 같다. 굳이 핑계를 대보자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니까 정도로 둘러댈 수는 있겠다. 지금보다 긴 시간이 흘러 나도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즈음이 되어 함께 길거리를 걷는 순간이 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될까?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선명한 행복의 순간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새겨지게 될까? 엄마가 종종 말씀하시곤 하는 그 한순간처럼
내가 쉬이 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엄마에게 건네봤더니 엄마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고.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점심쯤이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직 갓난쟁이 딸은 유모차에 눕히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서는 한 손으론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앞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며 스쳐갔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유모차를 잡은 그때 따사로운 볕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한 그 순간 엄마는 세상의 어느 하나 부러운 것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 순간은 너무도 선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다고. 그렇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한다. 사실 지금의 나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래도 행복의 순간이란 대개 평온한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간다는 건 알아서 막연하게나마 그 행복의 감촉이 전해지기는 했다. 물론 직접 들은 나도 이처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글로 온전히 전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 내 부족한 전달력으로도 하나 기대하는 바는 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본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마 나보다 이 이야기에서 공감할 지점이 많으리라는 분명한 기대가. 그 작고 앙증맞은 아이의 보드라운 손을 잡고서 함께 길거리를 걸어본 그런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이로부터 20년을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나 얼마 전 대학생이던 동생의 졸업식이 있었다.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아버지는 올라올 수 없었고 엄마만 올라오게 되었다. KTX를 타고서 서울역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서울 지리는커녕 혼자서는 복잡한 서울 지하철에서부터 헤맬 게 분명해 내가 모시러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엄마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중하고 동생의 학교로 이동해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했다. 연차를 썼음에도 평일 출근 날보다 바쁜 하루였지만 카페에서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동생네 학교는 안 그래도 캠퍼스가 예쁘기로 손에 꼽을 만한 학교라 함께 거닐기 좋았다. 내가 엄마의 오른편에, 동생이 엄마의 왼편에 서서 천천히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두런두런 사진도 찍으면서 별달리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정도 일정을 함께 소화한 뒤 동생은 졸업식의 여흥을 즐기러 떠났고 나는 엄마를 모시다 드릴 예정이었다. 물론 그 전에 서울 구경도 함께 하고서. 삼청동에 팥죽을 아주 잘하는 가게가 있다. 팥죽과 함께 수정과도 잘하는 가게라 내부의 생강향이 그윽하다. 이 그윽한 생강향 덕에 가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팥죽의 맛과 향도 이 생강향에 못지않다. 잘 순 팥죽에다가 커다란 찹쌀떡 한 덩이와 푹 쪄낸 밤을 올리고 은행과 잣으로 모양을 낸다. 살짝 뿌려진 계피가루가 팥의 향에 모자라지 않는 풍미를 더한다. 엄마와 함께 팥죽을 먹으며 죽이 좀 비싼 것 같아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라느니 금방 배가 꺼지는 게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화가 잘 되어서라느니 엄마가 끓인 호박죽보다 낫네 못하네 하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문득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일전에 말한 그날이 생각날 만큼이나. 엄마를 서울역에 기차까지 모셔다 드리고 배웅까지 마치고서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가 20여 년 전 그날 심어둔 가장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오늘 아름답게 꽃피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날과 모든 게 반대로였다. 아직 제 40도 되지 않던 젊은 엄마는 어느덧 60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이에 반해 유모차에서 새근거리던 동생은 오늘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엄마 손을 잡고서 한 발자국씩 길을 따라 걷던 내가 이제는 엄마 앞에 서서 넓은 서울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렇게나 즐거운 날에 나와 내 동생이 엄마의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겠다. 이리저리 찍은 졸업식 날 사진을 보면 남자인 나와 작지 않은 키에 힐까지 신은 동생 사이에서 엄마가 가장 작아 보인다.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며 괜히 부쩍 커버린 우리라든지 엄마 얼굴에 주름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서글퍼지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신 나는 이런 세월의 흐름을 두고 행복이 시간을 머금으며 여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그러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찍은 사진을 보자면 엄마와 나와 동생은 우리는 정말이지 활짝 웃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엄마와 영상을 남겨보세요.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가끔 낚시를 하려고 배에 타곤 한다. 너무도 당연하게 디디고 있던 집안에서 발을 떼고 출렁이는 바다 위의 배에 발을 디딜 때면 흔들릴 거라는 의심도 들지 않는 집안이 어쩌면 당연히 누려 마땅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잡생각도 잠시 배가 모토의 굉음과 함께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함으로 기분이 한껏 고조된다. 그 배가 작은 2인용 보트든 대여섯 명은 거뜬히 타는 어선이든 상관없다. 그저 물살을 가르는 배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신나는 기분으로 물과 멀어져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내 육지는 시야에서 멀어지고 또 작아지다가 곧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고도 조금 더 가다 보면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주위가 온통 수평선으로 가득 차 내가 어디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 대항해 시대 때 인도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무수한 배들은 자칫 항로를 이탈하면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백기를 잃고서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조난을 기다리는 신세를 거쳐 난파선이 되었다고. 그리고 끝없는 수평선을 보노라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기도 한다. 인생을 주로 항해에 비유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이 틀에 박였다 싶을 만큼 고전적인 비유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이유를 알 법하다. 우리의 삶도 어느 지점까지는 부모님이라는 단단한 집안을 딛고서 생활하다가 점차 커가며 혼자만의 항해를 준비해 바다로 나온다. 그러며 혼신의 힘을 다해 거친 파도와 위험한 암초를 뚫고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얼 하고 있는지 종종 잊을 때가 있기도 하다. 그래도 지금은 대항해 시대 때와는 달리 이럴 때를 위한 부표가 있다. 내가 가려던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거나 길을 잃을 때, 또 위험한 암초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셈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도 부표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나 사진 그리고 그림도 일종의 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삶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기록해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서 살펴보면 이때 이랬지,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글이야 그래도 어릴 적부터 적지 않게 써오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숫기가 없고 나서기 민망해하는 성격이라 사진은 항상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사진 역시 내 삶이라는 바다의 부표로 생각하게 된 후로는 굳이 나를 향하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없어졌다. 더불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소중한 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진을 남기는 습관이. 이 습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던 차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글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사진을 보면 얼굴이야 잊을 리 있겠냐만 목소리가 점차 잊혀져 이젠 도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엄마의 목소리인지라 경험해보기 전에는 어떤 느낌일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아연한 이야기였다. 그러니 몰라서 채 남기지 못한 부표라 할까. 이 글을 본 이후로는 사진에 더해 영상을 꼭 남겨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나만 해도 일전에는 사진 찍기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는데 처음 영상을 찍자고 했을 때 엄마의 민망함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나와 동생이 발을 동동거리며 성화를 부리는데 엄마가 어디 버틸 재간이 있나. 이제 집에 내려갈 때면 적어도 하나의 영상은 꼬박 찍고 온다. 엄마, 우리 같이 영상 찍어요 하면서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민다. 처음 찍을 때에는 그렇게 뻣뻣하고 어색하던 엄마와 내가 차곡차곡 영상을 찍을수록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꽤 만족스럽기도 하다. 무엇이든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실감하는 중이라 할까. 내가 남기는 부표와는 별개로 나와 내 동생에게는 엄마가 어릴 적부터 남긴 부표가 있다. 지금처럼 간편한 휴대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는 없었지만 필름 카메라로 태어난 순간부터 아주 차곡차곡 남긴 부표들이. 다만 이 앨범은 대략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무렵을 기점으로 뚝 멎어 있다. 집안의 사정도 사진을 찍고 남기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 때였고 나도 가족과 사진을 남기기엔 어딘지 어색함을 느낄 나이였으니까. 집에 내려갈 때면 가끔 이 앨범을 보곤 한다. 내가 내 어릴 적을 보면서도 온갖 상념에 졌는데 앨범을 보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할지 항상 물음표였다. 그리고 더 궁금했지만 아직도 묻지 못한 질문 하나. 이 이후로 사진을 더 남기지 못한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항상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하지만 내 입으로 굳이 그 마음을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대신 이러한 질문을 직접 하는 대신에 앨범에서 약간의 공백을 두고서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채워 넣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엄마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의 바다가 끝없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이, 더 착실히 부표를 남기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보자면 지난 행복의 기억을 곱씹을 추억 한 조각이 되어줄 테니까.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우연한 계기로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쁜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으쓱한 마음이 차올랐다. 주변에 글 한 번 읽어봐달라 보내주면서도 아닌 척했지만 엄마를 위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꽤나 번듯하고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겠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을 글로 쓸 때의 즐거움보다 다음 이야깃거리로 무얼 써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중반 무렵이 되자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진실 하나가 나를 덮쳐왔다. 무슨 미사여구를 붙이건 효도는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진실. 이 글도 엄마에게 전하려고 썼다지만 사실 완송도 전에 으쓱한 마음이 먼저 차올랐던 것처럼 과거를 곱씹어 보면 나는 항상 내가 먼저였다. 어색해하는 엄마에게 생일날 비싼 옷을 사주면서 고급 스시야에 모셔가면서 안 해본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즐겁고 뿌듯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엄마에게 선물하고 함께하며 막연히 엄마가 좋아하기를 바랐다. 정말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얼 할 때 즐거워하는지는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예전에는 엄마에게도 수많은 엄마의 모습이 있었을 터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딸인 엄마, 외삼촌과 이모들의 귀여운 맏내동생인 엄마, 젊은 시절 일하고 돈 벌며 멋지게 지내던 엄마, 누군가의 친구인 엄마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엄마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많고 많았을 엄마의 모습 중에 내가 잘 아는 엄마는 기껏해야 엄마인 엄마 정도밖에 없다. 조금도 솔직히 말해 엄마인 엄마 이외에는 추억을 되짚으면서 그 그림자나 언뜻 볼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보자면 무수히 많았을 엄마의 모습들은 대부분 과거의 시간에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다.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엄마는 무슨 일이 있건 나와 동생부터 생각하는 엄마. 좋은 게 있으면 나와 동생에게 먼저 건네는 엄마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니 엄마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에 나름 그럴듯한 핑계는 될 수 있겠다. 그만큼 엄마에 대해 알기가 어려우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건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함께 하자고 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내 효도와 실천의 사이에는 홀로 뿌듯한 나만 있었을 뿐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얕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글을 남기며 나름 성찰하는 신용을 한다지만 이런 생각을 한들 앞으로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강요할 예정이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조금 더 젊다는 이유로 더 많이 살피고 찾아보는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좋으리라 생각하니까. 또 막연히 엄마에게도 그렇게 다가가길 바라니까. 그러니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엄마의 취향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억지로라도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심정이랄까. 그래서 효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평은 더없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른 에피소드에 어디 한 번쯤 나왔을 표현, 앞으로도 영원히 효자는 못 될 거고 후회할 일들만 남을 거란 이야기는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나의 자기중심적인 효도,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효도를 받는 엄마에게 내가 바라는 방식의 감동은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굳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내가 바라는 감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엄마를 생각하고 위한다는 그 진심만큼은
전해지리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비록 엄마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전하고 싶은 이상으로 전달되리라는 걸 안다. 자식의 사소한 선물에도 넘치도록 감동하는 게 엄마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러고 싶었다. 온 마음을 다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롯이 엄마만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책에 쓰인 글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완성되었다. 이 또한 자기 만족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또 이러한 마음이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식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이 글은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조심스레 자그마한 욕심을 부려보고 싶기는 하다. 내 기대보다 한 발만 더 나아간 바람을 말해본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두서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겠다. 연인에게는 어쩌면 어렵지 않게 하는 그 말을 엄마에게 한 번만 전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그러면 좋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